유저가 참고하면 좋은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웹 퍼블리셔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김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동영상을 찍는 주변과제를 하게 되면서 웹 퍼블리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일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웹 퍼블리셔에 대해서 그래서 또는 프롬프터로 코딩하는 사람을 사이트에 만들도록 대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도록 할까요? 배우면 편해지겠죠? 인정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의 엘리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한 자바스크립트 편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항상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하면서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때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함께 해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 포함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포함해야 제일 효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에이싱크와 디펄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문법 공부하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 만들면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그 방법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언어를 가지고 취직을 준비하거나 조금 더 전문성을 길러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단순 복사 붙여넣기 식의 공부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타도 많이 오시고 중간에 막히는 곳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응용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고 이 문법 공부하는 데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너무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용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되 이번 자바스크립트 편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동작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1시간짜리 완전 정리 이런 거 만들면 저도 빨리 끝내서 좋고 여러분도 뭔가 짧은 시간에 배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서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1시간으로 배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약간 좀 어려운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까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코멘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드디어 화면에 Hello World 출력하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저는 엘리 안에, 프로젝트 안에, 드림코딩 안에서 이렇게 실습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저와 함께 꾸준히 실습을 해오셨다면 이렇게 총 2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으셔야 할 거예요. 여기에 한번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의 문제예요. 용법 먼저 여러 개 분석 적극하면서 폴더 이렇게 총 2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으셔야 할 거예요. 여기에 한번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 툴을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console.log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싱글 코트를 이용해서 Hello World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세미콜론을 넣어서 우리가 방금 만든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main.js라고 저장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PC에 Node.js가 설치되어 있다면 아까 방금 작성한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node main.js라고만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셔도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ode.js가 없으시다면 여기 nodejs.org 사이트에 오셔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Node.js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어서 브라우저 없이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ode.js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셔도 좋지만 우리는 나중에 웹 API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HTML과 이 작성한 main.js를 한번 연결해서 거기에서부터 계속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index HTML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거는 손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타이틀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소스는 우리가 방금 작성한 main.js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이용하시면 브라우저에 바로 확인이 되죠. 윈도우 사용자는 Ctrl+Shift+I, 맥 사용자는 Command-Option-I를 누르면 이렇게 Developer 툴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콘솔에 우리가 작성한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 APIs, 그 중에 lo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Node.js를 이용해서도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Node.js
JS랑 웹 APIs 둘 다 콘솔에 관련된 API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API들의 인터페이스가 둘 다 동일합니다. 자, 오른쪽 MDN 사이트에 보시면 이 콘솔 API는 웹 API 중에 하나인 걸 보실 수가 있죠.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웹 APIs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에 포함된 아이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여기 콘솔 API 스펙에 가시면 함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파라미터 형태로 전달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콘솔은 언어 자체에 포함된 아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이라서 이렇게 Node.js와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수업은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이고 또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수업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웹브라우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형태의 웹브라우저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적인 제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얘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보면서 이 프로그래밍적인 제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browser.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거 실습 아니니까 따라하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이 파일을 열면 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그 버튼에는 Hello World라고 적혀 있고요. 자, 이 버튼이 출력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이 코드를 브라우저에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해석해서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버튼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이제 이 버튼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사용자가 들어와서 Hello World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의 경고창이라고 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거기에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씨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기에 제가 추가한 이 코드 때문인데요. 즉, 사용자가 Hello World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을 실행시키고 그 경고창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출력해라 라고 제가 이 코드를 통해서 브라우저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이 코드에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Hello World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을 띄우고 그리고 거기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맥락에서 여기에 있는 alert 그리고 on클릭을 했을 때 경고창이 뜬다 그리고 거기에 Hello World가 적혀 있다라는 제가 표시한 이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알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떠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해서 브라우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브라우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고창이라고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은 코드를 통해서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적인 제어라고 하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이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웹브라우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사용자가 어떠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 라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PHP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자바를 하고 있거나 또는 파이썬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고요. 예,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이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지만 각자 역할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보셨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자바스크립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어떤 중요한 흐름은 바로 이 탈 웹브라우저라는 흐름입니다. 자, 탈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가 더 이상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웹브라우저는 예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영혼과 육체와 같은 그러한 이 관계였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탈 브라우저화 되면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와 그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 이를테면 웹브라우저가 있겠죠. 자, 그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웹서버를 동작하기 위한 이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요. 보통 이러한 것들을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기술이 바로 Node.js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이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이고 그러한 용도로 고안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 뜨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이 고안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용이 되고 또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웹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를테면 웹서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 기술은 PHP, 뭐 자바도 있고요. 뭐 파이썬, 루비 뭐 많습니다.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는 역할은 자, 웹브라우저에다가 사용자가
자, 여기에다가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게 되죠. 여기가 인터넷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컴퓨터를 찾아서 그 컴퓨터에게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소에,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에 해당되는 웹서버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그것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데, 자, 그 맥락에서 이 서버 쪽에 존재하면서 사용자에게,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기 위한 정보를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해주는 그러한 기술들이 바로 PHP, Java, Python 이러한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탈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그 추세에 맞물려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기술이 웹서버에서도 바로 이러한 기술들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Node.js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ode.j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웹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서비스를 만든다,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웹브라우저건 웹서버건 모두를 다 자바스크립트로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중요한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웹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서버 쪽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요 node.js.js라는 파일이 이겁니다. 실습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이 node.js라고 하는 기술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이 write 그리고 괄호 열고 hello world라고 하게 되면 이 hello world라는 이 텍스트가 웹브라우저에 출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웹브라우저로 제가 만든 이 node.js.js라고 하는 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node 띄우고 방금 제가 만든 node.js라는 파일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이것은 node라고 하는 node.js 이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node.js를 이용해서 node.js.js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엔터를 치면 server running at 127.0.1 1337이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127.0.0.1 1337이라고 하는 IP와 이거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출력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제가 hello world라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서버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할은 보통 PHP나 또는 뭐 JSP나 뭐 이러한 것들에서 사용을 하던 그러한 것들이 하던 역할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벗어나서 웹서버까지 영향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 웹 전체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탈웹입니다. 즉, 지금까지 웹에서 사용되던 자바스크립트가 웹 바깥쪽의 기술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구글의 이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일종의 온라인 엑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도구를 선택하고 여기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서 빈 프로젝트라는 것을 선택하면 자,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 작성하는 코드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코드를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on open, 즉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문서가 사용자로부터 열렸을 때 자, 브라우저 메시지 박스, 여기 있는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표시하는 대화 상자가 메시지 박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경고창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경고창은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기능이고 이 메시지 박스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다가 헬로 월드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입력한 헬로 월드라는 이 내용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오픈됐을 때 실행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동작하는 모습을 살펴보죠. 자, 제가 여기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요. 내용은 스크립트 이름은 Hello World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현재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의 이름을 제가 Hello World라고 이 스프레드시트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게 되면 자, 새로 이 Hello World라는 이 문서가 다시 열렸죠. 그리고 잠시 후에 애플리케이션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자, 여기에 Hello World라는 제가 아까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대화 상자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조금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단순히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이 도구, 그 효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점에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어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소통을 위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느낌이 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그 음가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자바스크립트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 문법을 이해하고 있고 컴퓨터도 그 문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컴퓨터가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